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올리브 오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하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무작정 드시고 계시는데요. 과연 정말 모든 분에게 좋은 걸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리브 오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70세 박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에 한 숟가락씩 드셨는데 계속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 평소 지방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이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리브 오일을 많이 드시니까 장에서 감당이 안 된 거죠. 이처럼 올리브 오일도 사람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기 어려워지죠. 담석증이나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름 성분이 담낭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담석증이 있으셨던 65세 최할아버지가 올리브 오일을 드신 후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담석증 환자는 기름 섭취에 더욱 주의하셔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 오일도 결국 지방이거든요. 약물과 함께 섭취할 때는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혈액 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올리브 오일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78세 김 할아버지가 와파린이라는 혈액 응고 방지제를 드시면서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셨는데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약물 조절을 해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올리브 오일을 드시려면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첫째, 산도를 확인하세요. 병에 보면 산도 0.2% 이하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 숫자가 낮을수록 신선하고 좋은 제품입니다. 0.8% 이상이면 품질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산도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산도는 올리브 오일 속에 들어있는 자유지방산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올리브가 수확 후 시간이 지나거나 잘못 보관되면 산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산도가 낮을수록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거죠. 최고급 올리브 오일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산도가 0.8% 이하여야 해요. 그 중에서도 0.2% 이하인 제품이 가장 좋은 거죠. 둘째, 맛을 확인하세요. 좋은 올리브 오일은 약간 씁쓸한 맛이 나요. 그리고 목 넘김 시 살짝 자극이 있죠. 이게 바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70세 이 할아버지가 선생님, 올리브 오일이 너무 써서 가짜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드렸죠. 할아버지, 그게 바로 진짜 올리브 오일이에요. 단맛이 나는 건 오히려 가공을 많이 한 거예요. 폴리페놀은 올리브의 천연 항산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많을수록 몸에 좋은 거죠. 그런데 이 폴리페놀이 바로 쓴맛과 매운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올리브 오일일수록 쓴맛이 나는 거죠. 셋째, 포장을 확인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빛에 약해요. 그래서 어두운 병에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고 집에서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투명한 병에 들어있는 올리브 오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빛에 노출되면 산화가 빨라져서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넷째, 수확 날짜를 확인하세요. 올리브 오일 병에 보면 수확 날짜가 적혀 있어요. 수확한 지 1년 이내에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산이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아요. 하지만 요즘은 캘리포니아나 호주산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여섯째, 유기농 인증을 확인하세요. 올리브는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작물 중 하나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일곱째, 가격을 확인하세요. 너무 싼 제품은 품질이 의심스러워요. 좋은 올리브 오일은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올리브 오일의 영양 성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의 주요 성분은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이 성분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해요.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K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폴리페놀이 있어요. 이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로 볶음 요리를 하시는데
이것도 주의가 필요해요.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거든요. 발연점이라는 건 기름이 연기를 내며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해요.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은 대략 160도에서 210도 정도예요. 센 불에서 볶으면 이 온도를 쉽게 넘어서죠. 그러면 기름이 산화되면서 해로운 물질이 생겨요. 80세 최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리브 오일이 좋다니까 김치찌개 끓일 때도 넣고 전 부칠 때도 썼는데 왜 속이 쓰릴까요? 그래서 설명드렸어요. 할머니, 올리브 오일은 높은 온도에서 요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위에 자극이 되거든요. 올리브 오일로 요리할 때는 약불에서 천천히 조리하세요. 절대 기름을 재사용하지 마세요. 센 불에서 볶거나 튀기지 마세요. 국물 요리에는 마지막에 넣으세요. 만약 높은 온도에서 요리해야 한다면 다른 기름을 사용하세요. 포도씨유나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아서 고온 조리에 적합해요.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 드레싱이나 빵에 발라 먹거나 요리 마지막에 향을 위해 넣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1티스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공복일까요? 음식이 위에 없을 때 올리브 오일이 장벽을 코팅해서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그리고 장운동도 도와줍니다.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드시면 위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요. 올리브 오일이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주거든요. 실제로 변비로 고생하시던 75세 김할머니가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드시기 시작하신 후 3주 만에 변통이 좋아지셨어요. 드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세요. 10분 후에 올리브 오일 1티스푼을 드세요. 30분 후에 식사하세요. 처음엔 느끼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거나 꿀 한 방울 떨어뜨려서 드셔도 됩니다.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레몬의 구연산이 올리브 오일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1티스푼을 드시지 마세요. 반 티스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드신 후에 양을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40년 동안 진료하면서 올리브 오일로 건강이 좋아진 환자분들을 많이 봤어요. 68세 박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3개월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셨어요. 물론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하신 결과죠.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드신 후에는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어요. 72세 정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올리브 오일의 항염 효과로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매일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 정도로 무릎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을 4개월 정도 드신 후에는 계단도 훨씬 편하게 오르내리게 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김 할머니처럼 변비가 심하셨던 분들이 올리브 오일 섭취 후 장운동이 활발해지셨어요. 73세 조 할머니는 2, 3일에 한 번씩 변을 보실 정도로 변비가 심하셨어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을 드시기 시작한 후에는 매일 규칙적으로 변을 보게 되셨어요. 60세 윤 할아버지는 당뇨병이 있으셨는데 올리브 오일을 드신 후 혈당 조절이 좀 더 쉬워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분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거든요. 담석증이 있는 분은 기름 성분이 담낭을 자극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췌장염 병력이 있는 분은 지방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올리브 오일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혈압약을 드시던 65세 이 할아버지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신 후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러우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과 올리브 오일 섭취 시간을 조절해 드렸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올리브 오일이 장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기름 성분이 역류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보관도 중요해요. 잘못 보관하면 가스레인지 근처에 두거나 햇빛이 드는 곳에 보관하거나 뚜껑을 열어둔 채로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올바른 보관법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뚜껑을 꼭 닫아두시고 개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올리브 오일은 차가우면 굳어져요. 그래서 냉장고 보관보다는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빛에 노출되면 산화가 빨라져서 품질이 떨어져요. 열을 피하세요. 가스레인지 근처나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마세요. 공기를 차단하세요.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꼭 닫아두세요. 80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리브 오일을 1년 넘게 썼는데 왜 맛이 이상해졌을까요? 그래서 보관법을 알려드렸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하시더라고요. 올리브 오일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보통 2년 정도인데 개봉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산패된 올리브 오일은 냄새로 알 수 있어요. 묵은 냄새가 나거나 신맛이 나면 버리세요. 색깔도 변해요. 처음에는 황금색이나 녹색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탁한 색으로 변해요. 맛도 달라져요. 처음에는 고소하고 약간 쓴맛이 났는데 산패되면 쓴맛이 강해지거나 이상한 맛이 나요. 많은 분들이 언제 효과가 나타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개월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변비 개선은 2, 3주 정도면 느끼실 수 있고 혈관 건강이나 염증 개선은 3개월 이상은 드셔야 해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개선은 6개월 정도는 봐야 해요. 관절염 같은 만성 염증 질환은 1년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73세 조할머니는 한 달 드셨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했더니 2달 후에 변통도 좋아지고 무릎도 덜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기름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참기름은 고온에서 볶은 거라 향은 좋지만 영양소가 파괴됐어요. 올리브 오일은 압착만 해서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죠. 들기름도 좋지만 산화가 빨라요. 올리브 오일이 더 안정적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열에 약하고 산화가 빨라요. 그래서 보관이 어려워요.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아서 고온 조리에 좋지만 가격이 비싸요.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카놀라유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가공 과정에서 화학 처리를 많이 해요. 올리브 오일 구입할 때는 가격만 보고 사지 마세요. 너무 싼 제품은 품질이 의심스러워요. 대형마트에서 할인할 때 여러 병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리브 오일은 개봉하면 빨리 사용해야 하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작은 병으로 사서 빨리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산이 일반적으로 좋아요.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올리브 오일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너무 오래된 건 사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사실 때는 후기를 꼼꼼히 보세요.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이 도움이 돼요. 백화점이나 전문점에서 사시는 것도 좋아요.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거든요. 시식해 볼 수 있다면 꼭 해보세요. 맛과 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 외에 건강에 좋은 다른 방법들도 함께 실천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해요. 하루 30분 정도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금주도 중요해요. 담배와 술은 올리브 오일의 효과를 떨어뜨려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염증이 증가해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도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요. 금요일이나 주말에는 올리브 오일을 이용한 간단한 요리를 해보세요.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넣어서 만든 아이유 요리도 맛있고 건강에 좋아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넣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드세요. 빵에 올리브 오일을 발라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돼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 E 흡수가 더 잘 돼요. 올리브 오일은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하지만 무작정 드시면 안 되고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드셔야 해요.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산도 0.2% 이하 제품을 선택하시고 아침 공복에 1티스푼 드시고 30분 후에 식사하세요. 고온 조리는 피하시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세요. 만약 복통, 설사,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기존에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